네, 빙속 여제라는 별명이 붙어있죠. 이상화 선수, 지난 주말과 휴일 빙속 500m 경기에서 이틀 연속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내년 초에 있을 소치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놀라운 기록 행진의 비결은 과연 뭘까요? 이상화 선수를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했다고 하는데요. 전 국가대표팀의 제갈성렬 감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화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대표 선수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감독이셨던. 네, 이상화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2004년도죠. 제가 이제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이제 같이 이제 대표팀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네. 이제 대표팀 활약하고 있죠. 한 2년, 1년 반, 2년 정도, 예. 제자의 놀라운 성장을 보시면서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요즘 레이스를 보면 제가 감동합니다. 되게. 예. 정말 경이롭고. 예. 정말 그 레이스를 보게 되면 좀 신들린 듯한 그 레이스를 해준다. 이렇게. 네. 그 당시에도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독 무슨 어떤 지도를 하든 간에 받아들인 습득 능력이 빨랐고요. 네. 예. 성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그 남자의 털털한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체력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다른 선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이게 그때부터 좀 두각을 나타냈었죠. 남달랐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지난 주말과 휴일에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신기록을 연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저희가 그 기록 추이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부터 서서히 이제 기록을 단축해 가는데 11월에 36초 57에서 36초 36으로 0.44초를 10달 동안에 0.44초가 이렇게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0달 동안에 0.44초를 기록을 단축한 건데 이게 지금 스피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상당히 이 경기 단축이 어렵잖아요. 참 어렵죠. 어렵고 네. 좀 경이로운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36초대를 돌파하면서 805로 세계 신기록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정도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봤지만 올 시즌 들어서 첫 대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 번째 대회 갈 때 이 일주일 동안에 이 열흘 안에 이 기록 경신을 3번 이룬다는 것은 아마도 역대 이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그 기록의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있죠? 예. 자, 열심히 타고 있는데 네. 2013년 월드컵, 그러니까 올해 월드컵의 모습이 화면 왼쪽이고요. 그렇죠. 2010년 올림픽 때가 오른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그 엉덩이가 많이 지금 서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2010년도 올림픽 때는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013년 월드컵 때에 그 경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상체나 하체 요동이 없이 네. 그 엉덩이 포지션이 그 2010년도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상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숙여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코너워 갈 때 저쪽 2010년도에는 왼발이 자꾸 뒤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스케이트 날이 떠다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꾹 누르면서 끝까지 그 얼음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 저희 같은 이제 문외한들은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스케이트 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직접 스케이트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이 스케이트를 보면서 좀 스케이트를 설명을 보면서 해주실까요?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예. 자, 이게 원래 누구 겁니까 이거? 예, 좀 제자 건데요. 제자 거죠. 초등학생 제자인데요. 예. 예, 이제 이 스케이트는 날이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떨어지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왼발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왼발이 뒤로 푸시가 되면서 약간 뒷방향으로 돼 있었고요. 그때는 이 푸시가 되면서 이 날이 우측으로 떠지는 그런 상상을 들리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이트 날이 마찰 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끝까지 얼음에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2010년도 때는 이 날이 떠 있고요. 지금 같은 13년도에 같은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에 붙어 있으면서 마찰 계수를 높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엉덩이가 높이가 2010년대는 많이 높았지만 높게 되면 자꾸 이렇게 뜹니다. 날이 이 얼음에서 자꾸 이렇게 날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엉덩이 위치가 낮아지면서 그 낮아진 각도대로 더 많은 양을 밀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마찰 계수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속력을 더 높일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도 이제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씀이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트럭 같은 차가 바람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고 뭐 스포츠카가 약간 낮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원리라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자세가 낮춰진다는 것은 특히나 이 3, 4구간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남자 선수들도 네. 진짜 겁을 먹고 그 구간을 못 들어가는데요. 예. 어느 정도 이 체력적인 부분, 근력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자기 체중의 3배나 3배에서 4배 되는 어떤 그런 그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면서 또 거기에 또 기술적인 부분이 딱 떨어지면서 예. 같이 합의돼서 이제 그 기록을 나오는 비결이 된 거죠. 기록 경신의 비결은 자세가 낮아진 덕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네.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 캐나다 캘거리와 그 미국의 이 솔트레이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해발 1000m 고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음 입자가 곱고요. 또 얼음이 그 물르면서 아시아존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선수 중에 상당히 적응하기가 쉽게 그 얼음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음판과도 상당히 이상화 선수가 상당히 잘 맞아 떨어졌다. 예.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자세를 낮춰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다리 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체력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체력 훈련은 어떻게 좀 따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원초적으로 이제 태생부터 상당히 강한 근력을 타고난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사이클 뒤에다가 타이어를 매달고 끌기도 하고 또 이제 스케이트의 모방 자세를 통해서 점프, 무게를 두고 점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병행적인 연습을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근력의 한 3배에서 4배 되는 그런 근력을 키워왔죠. 이상화 선수 하면 이제 허벅지가 강해서 이제 네. 금벅지. 네. 금벅지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예. 강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체력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경기력을 상상되는데 예. 되게 중요한 요인도 하겠지만 여자 선수로서는 상당히 스케이팅을 하면 상당히 이게 정말 위험한 운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고 네. 그러한 3, 4구간도 과감하게 저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선수죠. 예. 성격이 아주 대담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금 자신의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적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 소치 올림픽 좀 전망을 밝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전 예를 들자면 상당히 처음에 이제 계속 1등을 해오다가 네. 또 메인 또 올림픽에 가서 사실 너무 잘 타는 선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전문가들은 다 이제는 이상화 시대 아니냐, 네. 천하무적이다 해서 90% 이상 이제 메달을 점치고 있는데요. 나머지 2달 반의 어떤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2달 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달을 저는 예상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메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한 것 같고, 네. 지금까지 통계적인 기록에 의한다면 금메달, 다른 당상이죠. 네. 하지만 상당히 섬세한 운동이고, 그날 아침의 컨디션, 잠을 잘 못 자더라도 그날의 기록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네. 2달 반의 어떤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평소에 잘하다가도 네네. 대회 나가서 이제 메달을 못 따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이규혁 선수. 그렇죠. 그동안 이제 네. 올림픽을 이제 5차례 이제 출전했는데 네. 네. 금운동 메달 따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저랑 같이 올림픽을 같이 출전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번에도 나간다면서요? 예, 이후에 이제 6번에 번째인데. 도전을 하는데 이규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토리노 올림픽을 끝나고 와서 그때 이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은퇴를 하겠다 해서 너무 좀 이런 식이고 상당히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기량 같은 경우는 세계 탑 클래스 있는 선수인데 그러게요. 한 번만 더 가자 해서 했다가 이제 세계 선수권을 재패를 하면서 이제 2010년 밴쿠버까지 갔었는데 안타깝게 네. 실패를 했고 예. 또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여기는 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규혁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전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네. 모든 관계자들이나 선수들이 다 존경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네 자신의 후회 없는 레이스를 좀 해다오라는 좀 제가 조언을 아낌없이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저렇게 집념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걸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 못해 정말 존경스럽죠. 예. 사실 저 길을 갖다 저 역시도 그 3번의 올림픽을 실패하면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사실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네. 우울증까지도 오게 되고 정말 인생의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정말 모든 혼신을 거기다 바쳤는데 한 번의 실수도 상당히 괴로운데 6번에 도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예. 시간 다 되는데 단거리 모태범 장거리 이승훈 선수는 어떨 것 같아요? 예, 뭐 이 모태범 선수가 또 그전에 그 올림픽 이후에 상당히 좀 저조하다가 또 작년 올해 1월달부터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캘거리 월드컵 또 솔레 월드컵 통해서 2, 3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록 또한 상당히 좋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메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기쁜 일은 올림픽 이후에 이승훈 선수가 상당히 저조했어요. 여러 가지 부상과 장비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상당히 그 슬럼프에 있었는데 이승훈 선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5000m에서 3위를 하면서 자기의 종전의 기록 7초를 땡기면서 6분 07초 기록으로 완전하게 좀 올라온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올림픽의 전망이 밝습니다. 예. 네, 전 국가대표팀 제갈성렬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